안녕하십니까. 저는 설상진입니다. 정말 장안의 화제였죠. 드라마 도깨비에서 주인공들의 생과사 그리고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존재, 이 신들의 정체는 무엇일지, 또 이들의 계급은 어떠할지 저 설상진의 어쩌다 강의에서 속성, 신기의 라인업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드라마 도깨비의 이 장면 기억하십니까? 보시죠. 어떤 장면? 이 사람들의 외침 들으셨습니까? 자, 공유가 맡았던 역할, 극중인 김신 장군이 칼에 맞고 들판에 버려지자 이 목 놓아 찾는 3명의 신이 있습니다. 용왕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산신님, 칠성님, 이런 대사를 들으셨을 겁니다. 바로 우리 선조들이 소망을 기원할 때마다 애타게 간절하게 찾던 3명의 신, 바로 용왕, 산신, 그리고 칠성신이죠. 자, 그중 용왕은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중 하나인 물을 다스리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고요. 자, 이러한 용이 가진 장엄함 때문에 보통 위대하고 또 훌륭한 존재로 비유되면서 왕위가 용으로 또 상징을 되기도 했습니다. 산은 바로 산신이 지키고 있는데요. 산신은 예부터 우리 선조들에게 대표적인 마을 수호신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이 산신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 남아있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삼국유사 기이편 단군 신화인데요. 단군이 죽고 난 후 도읍인 아사달의 산신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신, 칠성신이 있습니다. 뭔가 다소 생소한 느낌이 드실 텐데요.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별자리 북두칠성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하. 자, 인간의 수명 그리고 기륭과 화복을 담당하고 있어서요. 사극에서 많이 보던 풍습 있죠? 바로 정화수를 떠놓고 신이시여, 신이시여 이렇게 네네네. 기도를 하는 풍습이 바로 이 칠성신에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또 사후에 만날 수 있는 신도 있습니다. 자, 드라마 도깨비에서 이동욱이 맡았던 역할이죠. 저승사자를 따라가면 만나게 되는 10명의 신, 일명 10대 왕입니다. 이 10대 왕은 죽은 자의 죄업을 심판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본인들 맞으시죠? 그중에서 우리가 익히들어 알고 있는 왕, 염라대왕입니다. 자, 드라마 도깨비 속에서 뺑소니를 쳤다거나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우리 저승이가 판단해서 친히 염라대왕에게 인도를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넌 이미 지옥에 있다는 걸. 드라마를 통해 존재감의 매력 포텐 다 터졌던 신이죠. 바로 삼신인데요. 이 신은 잉태와 출산 및 양육을 관장하는 신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가신으로 모셔져 왔고요. 너 점지할 때 행복했거든. 자, 그래서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삼신에게 산모와 아이의 복을 빌기 위해서 저렇게 실제로 삼신단지를 만들어서 안방에 모시는 집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도깨비들의 고향, 도깨비들의 아지트. 바로 그곳은요. 전라도 영광군 영광읍의 우평리입니다. 우리 마을에는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가 하나 있지. 지금으로부터 약 500여 년 전. 이곳은 사람이 아닌 도깨비들이 살았던 곳이었는데요. 그러다가 이 도깨비터에 오명렬이라는 사람이 마을을 만들었고 이때부터 도깨비와 사람들의 트러블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람들에게 마을을 빼앗긴 도깨비들은 밤마다 나타나 집을 부수고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는데요. 아니 대체 우리가 뭘 해줘야 우리 안 괴롭힐 겁니까? 버티다 못한 사람들은 결국 도깨비들과 협상에 들어가고요. 이에 도깨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서남북 사방에 5그루의 나무를 심고 음력 10월 14일에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자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메밀묵과 소의 발목을 준비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특이하다. 소의 발목을 제사상에 놓으라고 한 이유는 이 마을이 소 모양처럼 생겨서라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우평리 사람들에게 구전되어 오는 설화고요. 실제로 우평리 마을 주민들은 말이죠. 도깨비들과 협상을 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도깨비들을 위해서 매년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급박했던 6.25 전쟁 당시에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음력 10월 14일이 되면 도깨비에게 제사를 드리는 우평리 사람들. 오래된 느티나무에 금줄을 치고요. 도깨비가 처음 명한 대로 도깨비를 위해 심어진 5개의 나무를 돌며 삶은 우족, 배추, 밤, 떡을 묻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공깨비의 원조, 공깨비의 조상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때는 무려 13세기 후반, 사람들 사이에는 이상한 이야기가 떠돌기 시작합니다. 바로 진지왕의 영혼과 인간 도화녀 사이에서 비형이라는 사내가 태어났다는 얘기죠. 영혼과 인간 사이에서 반신반인으로 태어난 비형은 특이한 출생만큼이나 생활 모습도 이상하고 아름다웠다는데요. 밤만 되면 밖으로 나가서 귀신들과 어울려 놀기 바빴고요. 새벽 종소리가 들리면
그때서야 귀신들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구전으로 전해진 비형의 이야기가 비형랑설화라는 이름으로 기록에 남은 것은 바로 삼국유사입니다. 이 설화 속 반신반인 비형이 최초의 도깨비 기록으로 인정받고 있고요. 참고로 교과서에 등장한 최초의 도깨비도 있습니다. 혹 때려다 혹 붙인 이야기, 혹부리 영감입니다. 그런데 사실 혹부리 영감의 원작은 우리나라 설화가 아닙니다. 일본의 고부도리 지상이라는 전래 민담으로요.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로 들어와 혹부리 영감으로 전해지게 됐습니다. 공유의 조상격인 원조 도깨비는 그림으로도 나타났는데요. 조선 말기의 선비화가 허련은 1868년 채시효행도라는 작품을 완성하는데 그중에 9번째 그림인 귀화전도에는 저렇게 방망이 들고 있다. 방망이야? 저 도깨비 방망이 아니에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빨간 불이라고 봅니다. 횃불. 저렇게 빨간 불을 든 도깨비가 등장합니다. 설화에 따르면 최홍념이라는 사내가 아버지의 무덤에서 돌아오는 길에 비바람을 만나 통곡을 하니 갑자기 도깨비 불이 나타나 사내를 이끌어줬다죠. 하네. 효자를 도와준 착한 도깨비인 거죠. 진짜 저승사자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원래 그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검정 도포에 얼굴 그렇죠. 하얗고 무표정의 검정 가쓰고 그게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이제 동양의 저승사자 모습이고. 맞아요. 근데 진짜 저승사자는 바로 저 사진의 모습입니다. 어? 오. 저게 무슨 조승사자야? 당군 아니에요? 그냥? 패션 커플 같죠? 예. 저승기의 GD 같은 느낌이. 네, 그렇습니다. 예. 조선시대에 그려진 불화 사신도 속의 저승사자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검은 두루마기 입고 얼굴 하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네. 자, 이렇게 드라마와 또 설화 속에는 닮은 듯 다른 저승사자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드라마 속에서 박봉과 야근에 시달리는 미생 돋는 모습으로 모성애까지 끓게 만든 저승이처럼요. 설화 속 저승사자 역시 불철주야 열리라는 미생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자, 저승사자를 뜻하는 김차사의 차사. 이게 차사라는 말이 조선시대 벼슬 중에 하나라서 공무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속 저승이는 관할 구역에 따라 홀로 업무를 수행했지만요. 설화 속 저승사자는 천왕사자, 지왕사자, 인왕사자 이렇게 총 3명이 3인 1조로 팀을 이뤄서 움직였다고 하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드라마 속 저승이는 사망자의 이름이 적힌 카드 형태의 명부를 또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인, 질식사. 근데 이와 비슷하게 설화 속의 저승사자들은 매일 적배지라고 하는 명부를 들고 다녔는데요. 제주도 지역에 내려오는 설화에 따르면 사망자의 이름이 적힌 적배지와 본향당인 호적을 비교하면서 이 사람이 맞나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미리 확인을 하고 다른 사람을 데려갈까 봐 하는 사전 업무를 철저히 하고 일을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자, 끝으로 진짜 저승이의 성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서울 것 같아. 자, 드라마 속에서 융통성 없고 어리숙한 매력으로 매력 만점 저승의 성격 역시 웃긴 남자 진짜 좋아요? 설화 속 저승에 살짝 좀 비슷한 모습입니다. 저승사자 관련된 설화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은 바로 실수담인데요. 특히 명부 확인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못하면서 드라마 속 저승이 못지않은 허당끼를 한껏 발산하고 다녔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드라마 도깨비 속 숨은 의미들. 엑스파일의 한 멀대 프로파일러 요원이 낱낱이 밝혔습니다. 도깨비를 둘러싼 첫 번째 엑스파일 키워드. 배추. 배추? 생일 선물. 극중 삼신 할머니가 꼬마 지은탁부터 고등학생이 된 지은탁이 위험에 처했을 때마다 등장해서 늘 품에 안겨준 채소. 배추도 배추입니다. 좀 주고 시금치도 좀 주고. 배추. 꿈 해몽을 살펴보면요. 배추를 시장에서 사오거나 배추를 뽑는 꿈은 아이 출산, 태몽을 의미한다고 하고요. 삼신은 우리나라의 무속 신화 속의 신이지만 중국의 경우에도 배추는 우리나라의 복조리와 같은 의미입니다. 중국에서는 100가지 재물을 뜻하는 말 바이차이가 배추, 파오차이와 발음이 비슷해서 재물을 부르는 부의 상징으로 여긴다고 하고요. 도깨비를 둘러싼 두 번째 엑스파일 키워드. 왜 초를 꺼야만 도깨비가 소환될까? 불교에서 수행으로 진리를 얻고 속박에서 해탈한 최고의 경지를 열반이라고 일컫는데 이 열반의 본뜻은 불어서 끄는 것 혹은 불어서 꺼진 상태를 뜻합니다. 번뇌, 고뇌를 끊어내는 행위로요. 도깨비를 소환함으로 영원한 평안과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해석을 해보았고요. 끝으로 도깨비를 둘러싼 세 번째 엑스파일 키워드. 저승의 찻집. 저승사자 이동욱이 망자들에게 차를 마시게 하는 저승의 찻집에는 늘 저승의 고정 멘트가 있습니다. 저승은 유탄이거든요.
바로 윤회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요. 불교의 교리 중에 하나로 죽은 후에 그 업에 따라 또 다른 세계에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차 드세요. 이생의 기억을 잊게 해줍니다. 망자들의 기억을 지우는 이 차의 의미는요. 저승 앞에 흐르는 레테의 강을 건너야 하는데요. 이 레테의 강은 일명 망각의 강으로 건널 때마다 이승의 추억, 기억을 잊게 해주는 강이라고 합니다. 둘 중에 두 분께서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도깨비는 어느 쪽입니까? 우리나라는 왼쪽입니다. 왼쪽이요. 뒤에 초가집이 있고요, 일단. 초가집. 저도 그 생각했는데. 네. 두 도깨비 중에 우리나라의 도깨비는 없습니다. 내 말이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초가집이라는 설정 자체가 너무 인위적입니다. 저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거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던 도깨비의 충격적인 대반전. 네. 사진 속에 뿔 달린 도깨비의 모습은 모두 일본의 요괴인 오니입니다. 지금부터 일본의 오니와 오랜 연구 끝에 밝혀진 우리나라의 도깨비를 전격적으로 비교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주얼. 일본 에도 시대에 정착된 오니의 모습은요. 빨갛고 파란 원색 피부와 흉측하고 긴 송곳니를 가지고 있고요. 짐승의 가죽을 둘러매고 부리부리한 두 눈을 무섭게 뜬 채로 한 손에 무시무시한 철퇴를 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고유의 도깨비는 이와는 정반대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 가죽 대신에 바지 저고리를 입고 있고요. 전현무인데요? 우리 전 기자만큼 무수한 많은 털을 가지고 있는 게 가슴은 저랑 특징입니다. 똑같거든요, 지금. 그리고 한 손에 나무 방망이를 들고 있는 것이 다릅니다. 인간적이다. 귀엽다, 귀여워. 예. 그리고 가장 주목해야 할 비교 포인트, 바로 머리 위에 뿔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도깨비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특징이 바로 뿔인데 네. 우리나라 고유의 도깨비에는 뿔이 없습니다. 뿔이 없구나. 그리고 뿔 대신에 옛날 평민들이 썼던 갓, 패랭이를 쓰고 있습니다. 비교 분석 두 번째, 성격. 험악한 형상을 한 오니는 성격이 아주 괴팍해서 인간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도깨비는요. 사람과 어울려 놀기를 좋아하는 장난꾸러기에다가 도깨비 방망이로 사람들에게 금은 보화나 음식을 만들어주는 인간에게 친숙한 착한 성격이고요. 끝으로 비교 분석 세 번째입니다. 정체성. 오니는 인간을 벌하는 잔악무도한 요괴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퇴치의 대상이었던 반면에 우리나라의 도깨비는 숭배의 대상입니다. 부와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기 때문에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엔 도깨비를 신으로 섬기기도 했었고요. 자, 이렇게 일제강점기 이후 달라도 너무 달라져 버린 우리나라 도깨비. 푸얀19를 보신 여러분, 이제 뿔 달린 도깨비를 포착하면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우리나라 도깨비엔 뿔이 없다! 도깨비에는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설화 속 주인공들을 등장시켜서 더욱 신비로운 판타지를 만들어냅니다. 이 중에서도 이엘 씨가 연기했던 미친 존재감의 삼신할매. 출산 육아 분야 관장신인 삼신할매는요. 하늘나라 명진국이라는 곳에 아기를 너무 좋아하는 삼신할머니가 살았는데 이를 알게 된 옥황상제가 그대는 아기를 좋아하니 세상 부부들에게 아기를 점지해주는 일을 맡으시오 하고 명을 받게 됐고요. 정월 초하루 새벽이면 세상에 내려와서 아기를 갖고 싶어하는 부부에게 아기를 점지해줬다고 합니다. 또 배가 남산만하게 부른 여자가 아기를 낳지 못해서 괴로워할 때는 삼신할머니가 배를 손으로 두어 번 쓱쓱 쓸어주면 아기가 쑥 나왔는데 이때 아기가 울지 않자 아기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찰싹 때렸고요. 아기가 응애 하고 울음을 터뜨리면서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설화도 이어져 내려오는데 이 자리가 아기 엉덩이의 몽고 반점으로 남아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깨비 팬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갑론을박이 벌어졌던 캐릭터 절대 신으로 밝혀지기 전에 거의 99% 월화노인으로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월화노인은 이게 우리나라 쪽이 아닙니다. 중국 고대 전설에 나오는 신이고요. 아마 근데 월화노인이었다 하더라도요. 드라마상에서 이제 삼신할매와 월화노인이 함께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앞에서 볼 때 삼신할매는 북쪽산 한국신, 월화노인은 저 중국신이기 때문에 함께 있기는 조금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글로벌하긴 하네요. 아이, 공유 같은 도깨비 어디 없나? 내 앞에 나타나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겠어. 아 진짜 어디에 도깨비가 존재하는 거 아니야? 이런 궁금증을 가진 모든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먼저 이것만 있으면 도깨비 사로잡기 100% 성공. 자, 도깨비가 가장 좋아하는 만인이 도깨비의 최애, 가장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는 메밀입니다. 자, 공깨비가 힐링이 필요할 때면 늘 찾는 장소, 스스로 자신의 시작과 끝이라 말하며 검을 뽑기 위해 지은탁을 데려간 그곳, 또 김신과 지은탁이 첫 입맞춤을 한 장소이기도 한 메밀꽃밭입니다. 그림이다. 자, 뿐만 아니라 김신이 지은탁에게 처음 소환이 됐을 때 그녀에게 건넨 꽃다발도 이 메밀꽃이었습니다. 게다가 드라마에 등장한 이후
완판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 인형의 이름 메밀군. 메밀군이에요. 귀엽네. 자, 이런 설정은 설화 속에 등장하는 도깨비가 메밀묵을 좋아한다는 것과 큰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도깨비에게 제사를 드릴 때도 이 메밀묵은 절대 빠지지 않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도깨비가 서민 친화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당시 민중들이 많이 먹었던 음식인 메밀을 도깨비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으로 설정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기, 술도 무척 좋아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막걸리를 가장 사랑하는 애주가라고 전해집니다. 근데 드라마에서는 도깨비 공유의 주량이 맥주 2캔으로 나오잖아요. 도깨비 치고는 좀 주량이 많이 약하다. 그리고 이 도깨비가 은타기만큼 사랑하는 거, 바로 인간과 내기를 하는 겁니다. 그중에 특히 도깨비가 좋아하는 내기 종목은 바로 씨름입니다. 씨름. 한 예로 우리의 설화중 도깨비 씨름이란 민담이 있는데요. 인간과 만났다 하면 무턱대고 씨름 대결을 신청하기로 유명한데요. 도깨비와의 대결을 반드시 이기는 필살 씨름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도깨비의 왼쪽 다리를 공격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왜? 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왼쪽 다리가 뭐 약하다. 왼쪽 다리는 사실 가짜 다리다. 이런 얘기가. 왼쪽 다리가 좀 약하군요. 네. 아무튼 이렇게 도깨비가 좋아서 죽고 못 사는 것들이 있다면 반대로 보기만 해도 치를 떠는 무서운 것들이 있습니다. 저승사자 이동우 씨가 사용한 방법이 있었죠. 보신 것처럼 완전 기겁을 하고 마는데요. 설화 속에서 도깨비는 스스로 말피를 무서워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깨비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피는 바로 흰말, 백마의 피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자, 이번엔 도깨비를 내쫓지는 못해도 당신에게 멀어지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도깨비 반스는 튼튼해요. 질기고도 튼튼해요. 하지마. 공깨비가 듣자마자 분노를 터뜨렸던 노래, 도깨비 빤스 송입니다. 자, 2절 가사에 보면은 도깨비 반스는 더러워요. 냄새나고 더러워요. 노골적으로 도깨비를 희롱하고 있으니까 사실 뭐 공깨비가 듣고도 굴욕을 느끼고 분개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씻었는데, 잘 빨아서 입었는데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때는 2009년 인터넷 괴담 사이트에 한 네티즌이 자신이 어린 시절 겪었던 기묘한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 저도 비슷한 걸 본 것 같아요 라는 목격담들이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속속 등장하면서 세간의 화제를 불러모으게 됐습니다. 하얀 긴 털로 뒤덮여 있고 두 발로 서기도 하지만 뛸 때는 네 발로 뛰는데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을 벌리면 날카로운 이까지 촘촘히 박혀있는 그야말로 기괴한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흡사, 범 같기도 한 정말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괴물은요. 그 뒤 부산 해운대 장산 지역에서 목격됐다 해 장산에 사는 범, 장산범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산범이 더욱 공포스러운 이유는요. 친구랑 해운대에서 텐트 치고 놀고 있는데 빠르게 기어서 사라지는 장산범을 봤어요. 그리고 그날 밤 텐트 밖에서 친구가 저를 하염없이 부르는데 너무 무서워서 덜덜 떨었어요. 왜냐면 그 친구는 제 옆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오, 바로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먹잇감을 홀린다는 거죠. 진짜. 준이야. 이렇게 목소리로 홀려 잡아먹기까지 한다는 괴담이 돌면서 장산 지역 사람들에게 더욱 두려움을 안겼다는데요. 한때 이런 목격담이 넘쳐나면서 지금은 없어지긴 했지만 장산범 목격담과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장산범 괴담 때문에 실제로 장산의 등산객이 줄자 해운대구에서는 공식 SNS를 통해 해운대 장산 부근에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라고 글을 올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면은 SNS 계정에다가 해운대구에서 올렸겠어요. 지금도 전국을 공포로 물들이고 있는 장산범 괴담. 과연 진짜 실체는 무엇일까요? 지난해 겨울 극장을 아주 뜨겁게 달군 영화 신과 함께 이 영화가 엄청난 사랑을 받은 이유.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저승세계를 완벽하게 구현해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의로운 목적 귀인 김정우. 지금부터 저 전 기자가 저승을 알고 나를 알면 죄를 피할 수 있다. 저승에서 벌받지 않는 법 속성으로 짚어드립니다. 이런 건 알쓸신잡에도 안 나옵니다. 그래요? 잘 들으세요. 자, 먼저 영화 속의 저승 세계는 불교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토대로 만들어집니다.
죽은 지 7일째 첫 번째 심판관인 도산지옥을 다스리는 진광대왕. 14일째는 확탕지옥의 초강대왕. 21일째는 한빙지옥의 송지대왕. 28일째는 범수지옥을 다스리는 오간대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35일째는 다섯 번째 심판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염라대왕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주목하셔야 할 건요. 염라대왕은 진짜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도 쉽게 행하는 죄를 심판한다고 합니다. 바로 입으로 짓는 죄입니다. 관련 지역의 최종 판결을 시작한다. 아 됐어. 엄마가 뭘 알아. 하면서 부모님께 짜증냈던 경험 있어요 없어요? 아유, 그거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야 정말 없다고 말하고 싶다. 예. 뭐 똑같이는 안 말했지만 그래도 짜증 내봤죠. 저는 통화를 하면서 엄마가 뭘 알아로 시작을 하거든요. 엄마가 뭘 알아. 왜냐면 잔소리가 심해지면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 근데 그게 또 죄라는 겁니까? 죄입니다. 큰 죄입니까? 그리고 죽은 지 1년째 풍도지옥을 다스리는 도시대왕을 만나게 됩니다. 도시대왕? 똑똑히 들으세요. 제가요? 왜요? 도시대왕이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네. 배우자를 두고도 다른 사람에게 눈독을 들인 적이 있는지를 심판받게 됩니다. 아유, 우리는 여기 해당이 안 돼요. 도시대왕조차도 우리를 짠하게 봐요. 저희는 가면 도시대왕이 야 니네 둘은 패스 이러나요? 패스. 아유, 누구라도 좀 만나라. 무슨 소리야 나도 같이 패스야. 허허. 그래. 무엄하도다. 도시대왕이 지금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떳떳합니까? 떳떳합니다. 예, 아직 뭐 아직이요?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아직 그럴 마음이 없다고요? 아직 뭐 아직은요?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아니 아직이라뇨. 결코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결코라고 했어야죠. 야. 이놈!